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풍산홀딩스 주주 여러분들. 저는 풍산홀딩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풍산홀딩스의 주가가 좀 연일 조정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유는 뭔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, 이어서 현재쯤 풍산과도 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. 주가가 원래는 좀 같이 이렇게 좀 커플링해서 동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잠시 뒤 기술적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이 구리 재고량 체크와 가격 체크,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슈들도 하나씩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풍산홀딩스의 가격이 좀 연일 하락세를 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원인은 뭐 아직 정확하게 시장에서 밝혀진 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조정세와 함께 좀 주가가 연동돼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. 자, 구리의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연일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잠시 뒤 원인과 그 다음에 이런 시장 관련돼서도 얘기해 드릴 거지만 현재는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조정세에 단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해당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가격대, 요쪽 구간이죠. 요쪽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전에 저점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가격대만 사실 안 깨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상향 저점을 들어 올리는 어떤 가격대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 저점 가격대를 만약에 이탈한다,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으니 해당 가격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는 제가 추후에 이 가격 관련해서는 좀 가격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구리와 관련된 이슈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구리 재고량 부분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리 세계 최대 업체 중에 하나죠. 이 코델코가 월간 생산량의 목표치가 미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들려왔네요.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뭐 얘기겠죠. 자,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목표치 대비 8.6% 모자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목표치보다 6.1% 적은 양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. 이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,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낮아진 것은 아니고 계속돼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, 자, 19년부터 해서 이게 공급적인 측면이 500 후반대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20년도 들어서는 500 초반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23년에는 400만 톤까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공급적인 측면 역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대비해서 이 공급적인 측면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러면 구리 생산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구리를 캐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광물이나 원석을 분쇄하는 데도 필요하겠고, 이 불순물을 분리하는 데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장비 세척까지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물이 부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생산량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광산의 30%에서 그리고 50% 정도가 이 물이 부족한, 이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칠레의 코델코 역시 이미 극심한 가뭄의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현재 한 20년 만에 가장 작은 구리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겠다,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곳곳에 가뭄 현상이 벌어지면서 구리 생산량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오는 2050년까지 이 구리 광산의 54%와 코발트, 리튬의 같은 14%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.
그래서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, 가뭄 피해로 인해서 이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50% 이상을 육박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%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자, 그리고 이어서 이 구리 가격 한 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과 하락을 동행하는 게 이 구리의 선물 가격 또는 뭐 재고량 이런 게 함께 동반이 됩니다. 현재 구리 가격이 5월달 중순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연일 좀 하락을 해주고 있죠. 이 하락에 대한 가격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구리 재고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전반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앞서는 가운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. 그래서 현재 이 구리 가격 역시 선물 가격이 현재 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이 재고량은 오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현재 6월 26일,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그래서 이 재고량이 제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가 결국에는 이 구리 가격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재고량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구리 가격이 좀 재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,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량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